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말년을 품위 있게 살 것인가,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이고 지난 17년간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매주 수백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2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했습니다. 저는 교과서만 읽는 젊은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임종하시는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의학 교과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기적들도 목격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른쪽 배,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둔한 통증이 있으십니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괜히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현실입니다. 지난달에만 9명의 환자가 심각한 간부전 상태로 저희 응급실에 왔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산치불명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증상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답니다. 통증도 없었고 경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장기부전이 왔을 뿐입니다. 그중 3명은 72시간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마 받지 못할 겁니다. 한국의 대기자 명단이 2년이 넘게 밀려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질환 환자의 82%가 손상이 70%를 초과할 때까지 전혀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70%요. 간이 3분의 2 이상 파괴되어도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정상적으로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완전한 장기부전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단순히 겁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보낸 수년간 제가 간 질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 씨라는 환자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는 제가 3년 전 처음 뵀을 때 68살이었습니다. 그분의 간 효소 수치는 치명적으로 높았습니다. 빌리루빈 수치는 심각한 손상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의학적 기준으로 볼 때 이 환자는 강력한 약물 치료가 필요했고 강령변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입원시키고 치료를 시작했으며 가족들에게 긴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가 다시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걸어 들어오셨고 정신도 또렷했으며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확인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약간의 개선을 기대하며 완전한 간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본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염증 지표는 78%나 감소했습니다. 간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무엇을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마신 특정 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요. 제가 처음에는 민간요법 헛소리라고 무시했던 발효 혼합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동안 저는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이 특정 조제물을 꾸준히 마신 환자들은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약간의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치료로는 달성하지 못했던 극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실험실에서 확인된 치유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음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손상된 간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최대 효과를 위해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영원히 제공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예방 가능한 죽음을 본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신체에 어떤 장기보다 강력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여러분이 간을 독살하는 것을 멈추고 가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할 때만 가능합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17년간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누런 눈, 부은 발, 그리고 망가진 간을 가지고 도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보도 없습니다. 경고음도 없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때쯤이면, 복부에 체액이 차서 바지 단추를 잠글 수 없을 때쯤이면 종종 너무 늦습니다. 간은 단 한 가지 증상도 느끼기 전에 기능의 70%를 잃을 수 있습니다. 70%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비뼈 오른쪽, 가슴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간이 도움을 청하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저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은 여러분의 간세포, 간세포들이 독소에 빠져 매일 수천 개씩 죽어가고 있다는 신체의 절규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새벽 5시에 강남의 자택 욕실에서 쓰러졌을 때 68살이었습니다. 딸이 그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했는데 피부색이 잘 익은 레몬 색깔이었습니다. 구급차가 그를 제 응급실로 데려왔을 때 간 효소 수치는 900이 넘었습니다. 정상은 40 이하입니다. 그의 간은 본질적으로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형변증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스스로 목욕도 못하는 가족의 짐덩이가 될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어떤 간 질환 환자는 회복되는데 다른 환자들은 계속 악화되는 것일까? 저는 응급실로 오는 모든 간 질환 환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습관, 식단, 복용 약물,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면밀한 관찰 끝에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환자 그룹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간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면담했을 때 모든 환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특정한 차를 마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차나가 아니었습니다. 민들레 뿌리와 밀크시스를 정확한 방법으로 배합한 차였습니다. 이것을 민간요법이라고 무시하기 전에 제가 발견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후 4년 동안 23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정확한 제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0일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모니터링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적이었습니다. 90일 이내에 81%가 ALT와 AST 수치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간 손상의 핵심 지표입니다. 그들의 간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비싼 약들이 종종 실패할 때 2차는 효과가 있을까요? 2차 조합이 3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포 수준에서 간의 자연적인 해독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둘째, 건강한 간세포를 질식시키는 만성 염증을 줄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새로운 간세포의 생성을 자극합니다. 간은 진정으로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도구를 제공해야만 가능합니다. 주류 의료 시스템은 절대 이것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000원도 안 되는 단순한 채는 이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간질환이 실제로 몸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못된 문제를 치료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간 건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간에는 간세포라고 불리는 약 3천억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세포가 아닙니다. 전신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세포입니다. 매 순간마다 혈액을 여과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담즙을 생성하고 비타민을 저장하며 여러분을 살아있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죽기 시작할 때 너무 늦기 전까지는 몸이 거의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응급실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환자가 가벼운 피로를 호소하며 들어옵니다. 식후 약간의 복부팽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나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면 ALT 수치가 400입니다. AST는 350입니다. 이 수치들은 40 이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간 질환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소리 없는 파괴자입니다.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기 전에 간 기능의 최대 70%를 잃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황달로 노랗게 변할 때쯤, 복부에 복수가 차기 시작할 때쯤, 피를 토할 때쯤이면 단순한 개입으로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던 시절 저를 매료시킨 것이 있습니다. 뭔가 특이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환자들이 극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가지고 추적 검진을 받으러 돌아왔습니다. 효소 수치가 위험 범위에서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초음파에서 지방 침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약물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이 약물 복용을 거부했거나 치료 시작을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개선을 보인
거의 모든 환자가 똑같은 것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볶은 민들레 뿌리와 밀크시슬 씨앗을 결합한 특정 차였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상업용 티백이 아니었습니다. 통째로 된 재료를 사용하고 올바르게 우려내고 특정 시간에 섭취하는 제대로 된 제조법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과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포생물학입니다. 민들레 뿌리에는 타락사스테롤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간세포를 직접 자극하여 더 많은 담즙을 생성하게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담즙이 간이 독소를 몸 밖으로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담즙 생성이 20%만 증가해도 간은 축적된 지방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제거하며 간세포를 막고 있는 손상된 단백질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밀크시슬에는 실리마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간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실리마린은 3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간세포를 자유 라디칼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둘째, 실제로 손상된 간세포의 세포막을 복구하는 것을 돕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간세포에서 단백질 합성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간이 손상된 세포를 대체할 새롭고 건강한 세포를 재생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몸의 유일한 장기입니다. 간의 50%가 손상되어도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신호가 필요합니다. 2차 조합이 둘 다 제공합니다. 제가 관찰한 환자들은 단순히 손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이 세포 수준에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관된 섭취 90일 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세요. 이제 여러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간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조용히 간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밝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러한 오류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간이 망가진 것은 치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동안 바로 이 실수들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이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된 것처럼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더 나은 흡수를 위해 빈속에 치유 음료를 마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특별한 발효 민들레와 밀크시슬 조합의 경우 그 조언은 여러분의 간을 더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간이 이미 질병이 있고 염증이 있을 때 이 차에 농축된 화합물들, 특히 밀크시슬의 실리마린이 음식 완충제가 없을 때 손상된 간세포를 너무 공격적으로 타격합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우리가 독성 쇼크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간세포들은 재생하려고 노력하지만 대신 활성 화합물의 갑작스러운 홍수에 압도당합니다. 저는 서울 응급실에서 17년 동안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은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는데도 상태가 악화된 이유를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최소한 14g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한 후 정확히 30분 후에 이 차를 마셔야 합니다. 아보카도 반개, 호두 한 줌 또는 올리브 오일 2스푼과 같은 음식의 지방은 보호 코팅을 만들고 흡수 속도를 늦춰서 간이 치유 화합물을 한꺼번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무해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차를 준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끓는 물로 이 차를 우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섭씨 100도에 끓는 물은 타락사신이라고 불리는 민들레 뿌리의 가장 중요한 효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효소는 담즙 생성을 자극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담즙 흐름이 없으면 간은 간세포를 질식시키는 독소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죽은 독소들은 그냥 거기 앉아서 축적됩니다. 저는 5년에 걸쳐 임상 관찰에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끓는 물을 사용한 환자들은 90일 후간 효소 수치에서 단지 1~2%의 개선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섭씨 70도에서 80도, 즉 끓는 점 바로 아래의 물을 사용한 환자들은 같은 기간에 43%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충격적입니다. 끓인 물을 차 혼합물 위에 붓기 전에 정확히 3분 동안 식혀야 합니다.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추측하지 마십시오. 그 3분이 이 프로토콜이 여러분의 간을 구하는지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너무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주 동안 이 차를 꾸준히 마시고 약간 좋아진 것을 느끼고 그런 다음 튀긴 음식을 먹거나 술을 딱 한 번 마시며 축하합니다. 딱 한 번만요. 그들은 간이 그것을 처리할 만큼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파멸적입니다. 간 재생은 뚜렷한 단계로 일어납니다. 약 6주 동안 지속되는 첫 번째 단계는 간세포가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그것들은 신생아 세포와 같아서 극도로 연약합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술이나 튀긴 음식에 단 한 번만 노출되어도 3주간의 치유 진행을 즉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 출신의 64세 남성인 박 씨였습니다. 그의 간 효소는 한 달 동안 아름답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자의 생일에 참석해서 튀긴 닭고기 2조각을 먹었습니다. 단지 2조각이었습니다. 그의 효소는 다음 주에 마치 프로토콜을 시작한 적이 없는 것처럼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90일 동안 신생아처럼 치유되는 간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특별한 행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 규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정확히 이 발효차 혼합물을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단계라도 틀리면 시간을 낭비하고 가는 계속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서 17년 동안 기록한 정확한 프로토콜이며 수백 건의 사례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수행될 때만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민들레 뿌리 자체입니다. 슈퍼마켓에 아무 민들레 뿌리 티백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업용 제품들은 담즙 흐름을 자극하는 책임이 있는 활성 화합물인 세스퀴터펜 락톤을 파괴하는 온도에서 가공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이상적으로는 섭씨 40도 이에서 천천히 건조된 유기농으로 수확된 민들레 뿌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의 경동시장이나 부산의 자갈치 시장 같은 곳의 전통 약초 시장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볶지 않은 말린 민들레 뿌리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린 민들레 뿌리 마솜그램을 가져오십시오. 저울이 없다면 약 3스푼입니다. 여과된 물 1리터와 함께 스테인리스 스틸 냄비에 넣으십시오. 알루미늄 조리기구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금속이 채 침출되어 해독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끓인 다음
즉시 가능한 가장 낮은 약한 불로 줄이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혼합물을 정확히 40분 동안 끓여야 합니다. 30분도 아니고 60분도 아닙니다. 40분은 손상된 간을 실제로 자극할 수 있는 쓴 탄닌을 방출하지 않으면서 유익한 화합물의 최대 농도를 추출하는 데 필요한 황금 시간입니다. 그것이 끓는 동안 밀크시슬 성분을 준비하십시오. 부순 밀크시슬 씨앗 20g이 필요합니다. 우리기 직전에 막자 사발과 막자 또는 커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직접 으깨야 합니다. 몇 주 전에 간 밀크시슬 씨앗은 이미 산화를 통해 실리마린 함량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이며 바로 이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들레 뿌리를 40분간 끓인 후 불에서 내리고 즉시 갓 으깬 밀크시슬 씨앗을 넣으세요. 끓이는 과정 중에 넣으면 안 됩니다. 높은 열은 실리마린을 파괴합니다. 냄비 뚜껑을 꽉 덮고 정확히 15분간 우려내세요. 이 우려내는 단계가 섭씨 약 80도의 최적 온도에서 실리마린이 액체 추출되는 시간입니다. 이 혼합물을 고운 체에 거르세요. 완성된 차는 약 800ml가 나와야 합니다. 색깔은 짙은 호박색으로 거의 진한 꿀과 같아야 합니다. 너무 연한 색이면 민들레 뿌리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어둡거나 지나치게 쓴맛이 나면 너무 세게 끓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섭취 시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400ml씩 두 부분으로 나누세요. 첫 번째 부분은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정확히 드세요. 가는 밤새 공복 기간 후 이른 아침에 이러한 성분들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이때 간세포는 재생을 위해 준비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저녁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자기 직전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담즙 생성을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차는 따뜻하게 마셔야 하며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로 마시면 안 됩니다. 차가운 액체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율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필요하면 부드럽게 드되 전자레인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전자레인지 방사선은 실리마린 복합체의 분자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매일 신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일주일 분량을 한꺼번에 만들지 마세요. 활성 성분은 냉장 보관해도 24시간 이내에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이것이 바로 효과와 실패의 차이입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된 제 환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이 정확한 매일 준비 방법을 따랐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기서부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간 회복을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저는 17년간 응급실에서 이런 실수를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이 좌절하고 화나고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차도 마셨고 인터넷 조언도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 효소 수치는 여전히 높고 피로는 더 심해졌으며 복부는 계속 부어올랐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떻게 차를 준비했는지 물어보면 왜 실패했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실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이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침이 건강 음료를 마시는 마법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건강에 좋은 것을 마시고 뿌듯함을 느끼죠. 틀렸습니다. 간에는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다. 간은 잠자는 동안 밤새 일하며 독소를 처리하고 세포를 재생하고 담즙을 생성합니다. 새벽이 되면 간은 대사피로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히 빈속에 농축된 민들레 뿌리와 밀크시슬, 성분을 쏟아부으면
치유하려는 바로 그 장기를 압도하게 됩니다. 생리활성 화합물이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너무 빨리 통과해버립니다. 더 나쁜 것은 경련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완전히 마시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침 식사 후 정확히 30분 뒤에 이 차를 마셔야 합니다. 전이 아닙니다. 식사 중도 아닙니다. 30분 후입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소화기관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담즙이 흐르고 있습니다. 장 흡수가 최고 효율 상태입니다. 이제 밀크시슬에 실리마린과 민들레 뿌리에 타락사스테롤이 담즙산염과 제대로 결합하여 치료 농도로 혈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 혈액 검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는 끓는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뜨거운 물이 약효를 더 많이 추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정 약초들에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섭씨 90도 이상의 끓는 물은 밀크시슬의 섬세한 플라보노이드 구조를 파괴합니다. 민들레 뿌리에 세스퀴테르펜 락톤을 분해합니다. 결국 마시게 되는 것은 거의 치유력이 없는 쓴 갈색 물일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잘못 준비한 차를 6개월 동안 마셨지만 간 수치에 전혀 개선이 없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을 끓이세요. 하지만 정확히 8분에서 10분간 식히세요. 온도가 섭씨 70도에서 80도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말린 민들레, 뿌리 1큰술과 밀크시슬, 씨앗 1큰술을 사용하되 으깬 것을 쓰세요. 가루가 아닙니다. 으깬 씨앗입니다. 정확히 12분간 우려내세요. 5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12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합물을 분해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실리마린과 타락사신을 추출합니다. 잘 거르세요.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세 모금에 마시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요. 세 번째 중요한 실수는 일관성 부족입니다. 2주 동안 마시고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중단합니다. 혹은 5일 마시고 3일 잊어버렸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간은 일관성 없는 신호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간세포 재생은 지속적인 생화학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90일 동안 매일 마셔야 합니다. 쉬는 날 없이. 주말에도 쉬지 말고요. 진짜 효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가 지난 4월 제 응급실에 오셨는데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였습니다. 지방간 3등급이었죠. 몹시 겁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한 온도, 정확한 시간, 정확한 일관성으로요. 90일 후 효소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5년 안에 이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었대요. 이제 간이 제대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이 3가지 실수를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온도 1도, 시간 1시간, 하루의 불일치, 이런 작은 것들이 치유와 실패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은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느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적인 간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과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는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이 실수가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은 3개월 후 제 응급실로 다시 돌아와서 혼란스러워하고 절박해하며
왜 간 수치가 여전히 높은지 물어보십니다. 매일 빠짐없이 차를 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처방대로 완벽하게 따랐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몇 시에 드셨습니까? 그때 저는 즉시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대부분의 간질환 환자분들이 이 중대한 실수를 범하십니다. 민들레와 밀크시슬 차를 완전히 무작위 시간에 마십니다. 어느 날은 아침, 다음 날은 오후, 생각날 때는 늦은 저녁에 마십니다. 어떤 분은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고 다른 분은 저녁 식사 후 음료로 드십니다. 이러한 무작위 접근법은 여러분의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재생 과정을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정확한 생체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의 간은 최고 해독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간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독소를 걸러내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의 화합물들이 완전히 흡수되고 대사되어 가장 생체 활성화된 형태로 간세포에 전달되려면 약 6시간에서 8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전 10시에 이 차를 마시면 그 중요한 화합물들이 오후 4시나 5시쯤 간에 도착합니다. 그 시간에는 간이 재생 모드가 아닙니다. 차의 치유 잠재력 70%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일꾼들이 퇴근한 후에 건축 자재를 건설 현장에 배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차를 마시는 황금 시간은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더 이르면 안 되고 더 늦어도 안 됩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는 밀크시슬의 실리마린과 민들레 뿌리의 타락사스테롤이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의 중요한 시간대에 간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히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위 상태에서 이 차를 마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직후에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보는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위가 가득 찬 상태에서 이 차를 마시면 특히 지방이나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 후에는 흡수율이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소화 과정이 이 섬세한 화합물들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 마지막 한 입 후 정확히 90분을 기다리십시오. 필요하면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위가 부분적으로 비어 있어야 하지만 완전히 비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최적의 흡수 환경을 만듭니다. 위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흡수가 차단됩니다. 위가 너무 오래 완전히 비어 있으면 민감한 사람들에게 화합물이 경미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온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차는 따뜻해야 하며 뜨겁거나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약 40도에서 45도입니다. 불지 않고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차는 일부 휘발성 화합물을 손상시킵니다. 차가운 차는 너무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 특정 온도에 따뜻한 차가 위의 흡수 통로를 완벽하게 열어줍니다. 10분 이내에 컵 전체를 마시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면서 1시간 동안 천천히 헐짝이지 마십시오. 식어서 완전히 차갑게 두지 마십시오. 집중된 전달이 중요합니다. 신체는 시간에 걸쳐 분산된 조금씩의 복용량과 집중된 복용량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마신 후 최소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일반 물 외에는 다른 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이 공복 시간은 차의 화합물을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작은 간식이나 과일로 이 규칙을 어기면서 자신의 결과를 완전히 망칩니다. 이것이 박 씨의 성공을 그의 초기 실패로부터 분리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제가 언급한 환자분,
간 수치가 62% 떨어진 분을 기억하시나요? 처음 2달 동안은 아침 식사 시간에 무작위로 차를 마셔서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시간을 매일 저녁 6시 30분으로 식후 90분 규칙과 함께 수정하는 순간 다음 혈액검사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자연적으로 이 손상을 되돌릴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엉성한 시간 관리로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것을 이해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몇 달간의 병원 방문이 필요한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자신의 부엌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음료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정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데 3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실수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린 민들레 뿌리 12g과 밀크시슬 씨앗 10g이 필요합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이 정확한 양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세포 수준에서 간의 해독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800ml의 물에 정확히 12분 동안 끓이십시오. 1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12분이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활성 화합물을 추출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 차를 차갑게 마시거나 냉장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마십니다. 이것은 효과를 파괴합니다. 이 차를 미지근하게 40도에서 50도 사이에서 마셔야 합니다. 차가 이 온도 아래로 식으면 생체 활성 화합물이 소화기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간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2번째 중대한 실수. 사람들이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이것을 마십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차를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 공복에 마셔 담바 양격합니다. 왜냐고요? 간의 재생 주기가 가장 활발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간세포들이 최고의 회복 모드에 있습니다. 만약 이 차를 전거나 저녁에 마신다면 간이 실제로 이러한 영양소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를 놓치는 것입니다. 3번째 중대한 실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2주나 3주 후에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을 마시는 것을 중단합니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치유될 때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손상은 수년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회복은 혈액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결과를 보이는데 최소 90일이 걸립니다. 중단 없이 90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마시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바쁘거나 여행 중이라는 이유로 하루도 걸으면 안 됩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제가 담당했던 특정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 씨가 작년에 심각하게 상승한 간 수치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의 AST 수치는 IBM25였습니다. 정상은 40 이하입니다. 그의 담당 의사는 강영화로 향하고 있으며 5년 내에 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제가 방금 설명한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정확한 차 혼합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93일 후 그의 AST는 52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의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그의 수치는 37로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뭔가를 하셔야 합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간 질환이 있거나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이나 초기 강형화가 있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실 겁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동기부여가 될 때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서 민들레 뿌리와 밀크시슬 씨앗을 사세요. 비싸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또 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부터 간을 치유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손주들을 위한 것입니다. 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행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 이 황금 시간 동안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이 민들레와 밀크시슬, 차를 준비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의사를 방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박사의 중요한 간 건강 발견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간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